자, 제가 가져온 영화는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 500일의 썸머입니다. 당연히 두 분 다 보셨죠? 머쓱 아직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어요. 님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목은 들어봤습니다. 제목만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소개해준 것만 봤어요. 지금 그럼 혹시 선인정님은 내용조차 전혀 모르는? 네. 500일 동안 여름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네. 아닌가요? 잘라주세요. 네. 일단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이 영화 디즈니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영화 제작사가 서치라이트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메이저 영화사는 아니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아실 만한 주로 저예산 예술 영화를 찍는 제작사인데 폭스 서치라이트였어요. 원래 이름이. 네네. 들으면 아시겠지만 20세기 폭스의 자회사였고 2019년에 디즈니가 20세기 폭스를 인수하면서 네. 덩달아서 이제 디즈니의 자회사가 된 회사죠. 폭스를 먹고 ABC도 먹고 뭐 그러면서 디즈니 플러스에 네. 좋아했던 드라마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좋았어요. 본즈랑 크리미널 마인드랑 맞아. 저번에 제가 화이트 칼라 하고 싶었는데 못 찾아서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화이트 칼라가 있어요? 디즈니에 네. 있더라고요. 엑스파일도 거기 있어요. 엑스파일도 있어요. 그러네. 그것도 폭스 TV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수하고 나서 다음 해인 2020년에 디즈니가 폭스라는 단어 다 빼버리거든요. 왜죠? 픽사도 살아남았는데. 폭스가 따로 있잖아요. 뉴스 채널인데 그 채널이 그 극우 채널이어가지고 이미지 엄청 안 좋거든요. 그거 때문에 뺀 게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20세기 폭스도 그냥 20세기 스튜디오가 되고 폭스 서치라이트도 지금은 그냥 서치라이트입니다. 서치라이트의 많은 영화들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아직 다른 스트리밍 채널이랑 좀 계약이 안 끝난 게 있는지 다 올라와 있지는 않고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28일후 28주 이 좀비 시리즈 영화죠. 이거 있고 블랙스완 나탈리 포트만이 주연했던 또 조지 클루니가 나오는 디센던트 또 엄청 유명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127시간 이런 주옥 같은 영화들이 올라와 있어서 디즈니 플러스 괜찮더라고요. 블랙스완 좋아하지 않으세요? 진짜 좋아합니다. 저 극장에서 2번인가 3번인가 가서 봤어요. 나중을 위해 지금 발레 해야죠. 발레 이거 진짜 고민했거든요. 이번에 할까 말까. 근데 분명히 우리가 언젠가 발레를 한번 할 것 같은 거야. 니진스키 얘기도 한번 해야 되고. 해야죠. 얼마나 좋은 노래도 많고 하니까. 또 미래가 그려집니다. 얘들아 나 할 게 없어. 왜 누가 발레 하자고 했니? 누구야? 이제 녹음날 와가지고 고통받았다고. 그래서 아껴두고 최근에 또 제가 바쁘기도 하고 좀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블랙스완은 좀 강렬한 영화잖아요. 네, 사람을 되게 몰아붙이는 영화여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대신 되게 말랑말랑한 영화 500일의 썸머 들고 왔습니다. 그것도 은근히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500일의 썸머요? 네. 여러 번 봐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500일의 썸머는 2009년 영화예요. 꽤 오래됐죠. 벌써 10년이 넘었고 개봉 당시에 진짜 되게 반응이 핫했어요. 네. 다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매니아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현실 연애를 그려냈다 라고도 하고 이거 찌질남이 어장관리 당한 영화다. 썸머 나쁜 년 막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진짜 썸머가 나쁜 년이지 이렇게 느끼셨다면은 그거는 영화를 조금 잘못 보셨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저 개봉 당시에 극장 가서 봤는데 그때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되게 취향이실 것 같은데. 그쵸? 되게 의외네요. 저도 제 취향일 줄 알고 갔어요. 왜냐면 주연 배우들도 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고 여자 주인공이 주이디 샤넬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조셉 고든 레빗 둘 다 너무 매력이 있는 배우들이고 그리고 스토리도 재미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보러 갔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영화가 그냥 영화 속의 설정과 상황들도 별로고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둘 다 행동이 다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같이 보러 간 친구랑 야 엄청 별로다 짜증난다 이러면서 막 씹으면서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또 사람들은 다 재밌대. 그럼 더 짜증나는 거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되게 별로인 영화, 내가 싫어하는 영화 카테고리에 묶여 있었는데 어느 날 한 3, 4년 됐을까요? 네. 친한 친구한테 카톡이 와요. 오랜만에 온 카톡이었는데 야 유튜브 할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 뭐 하자니까 재밌겠네. 뭐 하자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오랜만에 연락 오는 건 나 결혼해. 옥자복하니 정승이 뭐 이런 건데 유튜브 할래. 그쪽으로 뭔가 또 이렇게 영업이 들어갔었던 건가? 아니 근데 그 친구가 네네. 저의 대학교 동기인데 저랑 같이 밴드도 했었고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근데 음악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톡 주고받고 바로 다음 날부터 우리 집 와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고 막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누군가 스탑하고 콩님의 유튜브를 막 찾아보지 않을까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비공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지금 당황한 게 뭐 카톡을 나누고 이틀 뒤에 바로 실행을 했다고? 2년 뒤가 아니고? 그러네. 이틀 뒤에? 우린 2년 뒤였잖아. 와 신기하다. 바로 다음 날. 와 진짜 행동력. 누구지?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대중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이야기도 또 하고 하면서 근데 이런 거 올리면 너무 아무도 안 볼 것 같으니까 좀 대중적인 이야기 하나 하자 그랬더니 그때 그 친구가 500일의 썸머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영화에서 음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OST 좋아해요 저도. 되게 유명한 노래들도 많이 나오고 영화는 안 봤는데 OST는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개봉 후에 이제 거의 10년 만에 다시 그 영화를 봅니다.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근데 다시 봤더니 명작이더라고요. 어째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진짜 옛날에 봤을 때는 네. 안 보였던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상황에 처해 있었나 봐.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좀 봤던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뭐랄까 숨겨진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친구랑 500일의 썸머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진짜 재미있게 찍었고 편집 재미있게 해서 올렸었어요. 그러나 친구가 한 달 만에 자기 못하겠대. 왜? 먼저 하자고 해놓고 이 새끼가 못하겠다는 이유는 뭔가요? 막상 해보니까 네. 이게 그냥 딱 흘러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한번 올라가면은 영원히 좀 남아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하기 전에는 몰랐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막 편집하고 이런 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어차피 편집은 내가 다 했어. 이 자식은 말만 했어. 그 친구 듣고 있진 않나요? 예, 듣지 않을 거예요. 네. 팟캐 취향이 아니더라고. 아무튼 근데 원래가 그 생각이 좀 많은 애예요. 막 심정이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야 너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1년 만에 하자. 딱 1년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한 2-3달 만에 마무리를 하게 됐죠. 하여튼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또 좀 잊고 살았습니다. 잊고 살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디즈니 플러스에서 발견하니까 되게 반갑고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영화가 재미있기도 하고 그때 했던 이야기를 살짝 재탕하면서 또 아니 이런 쉽게 가려는 그런 꼼수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때 못했던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왜냐면 그때는 진짜 음악 위주로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영화는 제목 그대로 썸머라는 여주인공과 함께한 여름 계절을 말하는 썸머가 아니고요. 여자 주인공 이름이 썸머거든요. 그래서 둘이 함께 했던 아니 근데 함께 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썸머 때문에 행복하고 또 괴로웠던 남자 주인공의 500일을 그리는 영화예요. 원래 영화가 그 500일 중에서 300일째 갔다가 13일째 갔다가 이렇게 시점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냥 시간순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조셉 고든 레빗이 연기하는 톰 한센은 뉴저지에서 자랐고요.
어렸을 때부터 우울한 영국 음악에 빠져 있었고 영화 졸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간 영향을 잘못 받았다고 봐야 되죠. 졸업이 그런 영화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극단적인 로맨티스트가 됩니다. 응원이 가득한 네네. 선인장의 표정. 자, 그렇게 자란 톰 한센이 커서 카드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카드요? 미국은 카드 되게 많이 보내잖아요. 뭐 발렌타인데이. 그 카드. 네. 전 뭐 신용카드. 트럼프 플레인 카드를 저도 처음 트럼프 카드, 플레인 카드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신용카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의 취향이 드러나는. 각자가 생각하는 베이스가 카드가 다 다르네. 거기에서 카드 뭐 이미지 선정하고 문구 만드는 안에 들어가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네네.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지루하고 재미없는 회의를 하던 중에 사장님한테 메시지를 전하러 들어온 사장님의 비서 썸머를 처음 보게 됩니다. 미시간에서 자란 썸머 핀이 이제 주이디 샤넬이 연기하는 여자 주인공인데 썸머를 상징하는 색은 이름과 어울리게 푸른색이거든요. 영화가 처음에 인트로 음악이 나올 때 그 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데 썸머는 항상 파란 옷을 입고 있거나 뭔가 파란색 액세서리 같은 걸 하고 있고 그래요. 이때 톰이 썸머를 처음 본 순간에도 이렇게 파란색 머리끈을 하고 있거든요. 썸머가 되게 예쁘고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그렇게 묘사가 돼요. 근데 출근한 지 며칠 만에 회사 안에서는 이제 쌀쌀 맞고 콧대 높은 여자다 이런 소문이 납니다. 복사실에서 어떤 남자가 말을 걸었는데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친구가 이제 톰한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톰이 되게 관심 없는 척 뭐야 별로다 나도 신경 끌래 막 이러거든요. 하지만 바로 다음날 운명적으로 출근길에 단둘이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됩니다. 그때 톰이 좀 작은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이게 헤드폰이 밀폐형 헤드폰이 아니면 음악 소리가 좀 밖으로 새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썸머가 톰한테 스미스죠? 저도 스미스 좋아해요 라면서 말을 먼저 붙여요. 이 스미스가 누구냐면 80년대를 대표하는 영국 밴드 중에 하나로 서정적인 가사와 그 찰랑찰랑거리는 기타 사운드로 아주 유명한 밴드거든요. 제일 유명한 노래는 좀 따로 있는데 이제 이 엘리베이터 씬에서 나온 노래가 There is a light that never goes out 꺼지지 않는 빛이 있어요 뭐 이런 노래인데 가사가 약간 그 중학생이 생각할 법한 사랑 노래가 아닌가 싶은 뭐 2층 버스가 우리를 덮쳐서 죽어도 네 옆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썸머가 마치 그 부분을 이렇게 흥얼흥얼 따라 불러요. 그 순간에 톰의 마음속에 사랑에 빠졌구나. 확 들어오겠죠. 이게 썸머가 원래 좀 매력적이기도 한데다가 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분명히 이런 거 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음악을 누군가 딱 한눈에 알아보면서 저도 좋아해요 라고 하면은 호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통하는 사이 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친구랑 유튜브 찍을 때 되게 강조했던 거는 개방형 헤드폰 써야 된다고. 그래야 썸이든 뭐든 탈 수 있다. 이때 이어폰 끼고 있었거나 밀폐형 헤드폰 쓰고 있으면 톰이 어떤 음악 듣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 말을 트고 이후에도 이제 좀 서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기면서 톰은 이제 썸머에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막 서로 너무 동시에 강렬하게 끌리거나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대시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관계가 그렇게 쉽게 연애로 이어지진 않잖아요. 톰이 막 좀 이상한 농담을 해보기도 하고 썸머가 퇴근하려고 할 때 일부러 스미스의 노래를 크게 틀어본다거나 막 그런 소심한 행동을 하지만 뭐 먹히겠어? 그냥 저녁 먹으러 가자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막 농담 같은 거는 오히려 점수를 깎아먹는 듯한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톰이 약간 집착남이 됩니다. 그 막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는데 혼자서 거의 결혼했다 이혼했다 하는 그런 지경 아시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갑자기 나 이제 썸머랑 끝났어 막 이래요.
친구들이 만난 적도 없는데 뭐야 시작은 했어? 이러는데 그 끝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주말 지나고 출근하면서 썸머에게 주말 잘 보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썸머가 좋았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이거는 주말에 왜 논팽이랑 즐겼다는 뜻이야. 아이 뭐야 이러면서 막 분해해요. 뭐 친구들 막 미친놈 보듯이 보죠. 그쵸. 정신 나갔구나. 진짜 미친 것 같고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좀 제정신이어가지고 톰한테 객관적인 충고를 해주지만 들리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런 톰에게 진짜 기회가 옵니다. 회사 동료와 자연스럽게 술 한잔 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회식. 외국도 하는군요. 똑같더라고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얘네들 항상 회식할 때 가라오케 있는 술집 가잖아요. 여기서도 노래방이 있는 그 바에 가고 톰이 회식 자리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마침 썸머가 제 차례예요 하면서 앞으로 나가거든요. 이때 썸머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낸시 시나트라의 슈거타운이라는 노래입니다. 낸시 시나트라는 또 이렇게 이름 들으면 아시겠지만 프랭크 시나트라의 딸이죠. 그렇죠. 네. 양치님의 그 의문스러운 얼굴. 물음표. 프랭크 시나트라는 누구야? 진짜 어떡하지 양치. 근데 이 노래가 67년도 노래, 되게 옛날 노래인데 좀 사랑스러운 노래예요. 슈거타운 이렇게 부르는. 근데 썸머가 이걸 되게 뭐랄까 귀엽게 불러요. 진짜 좀 사랑스럽게.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보는 톰의 눈에서 꿀이 뚝뚝 흐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살짝 술도 들어갔겠다. 톰이랑 톰 친구랑 썸머랑 셋이 같이 술을 마시는데 톰 친구가 이제 막 저돌적으로 물어봅니다. 남자친구 있냐? 없다. 왜 없냐? 막 물어보니까 이제 썸머가 나는 구속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사는 게 좋다. 만나봐야 서로 상처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대충 썸머가 그동안 했던 연애들이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좀 관계에 있어서 방어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제 썸머의 이런 말에 톰이 반박합니다. 그러다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썸머가 그런 걸 믿냐고. 사랑은 환상이라고 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톰이 그 말은 틀렸다고 하면서 언젠가는 그 사랑이 오면 그 순간 너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술도 많이 마셨고 분위기도 한참 무르익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톰이 가라오케 무대로 올라갑니다. 그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 톰이 부르는 노래는 또 영국 밴드인 픽시즈의 Here Comes Your Man이거든요. 제목부터 Here Comes Your Man이야. 근데 이 노래가 딱 그 80년대 락 음악 느낌이 나면서도 되게 경쾌한 노래예요. 이걸 부를 때 톰이 취한 상태로 되게 열창을 하거든요. 그게 엄청 귀여워요. 되게 어떤 여자라도 보면서 약간 호감이 생길 것 같은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 조셉 고든 레빗이 연기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날 이제 톰의 친구가 막 만취해서 오지랖을 부리는 바람에 둘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기고요. 생뚱맞게도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복사실에 둘이 있었는데 갑자기 썸머가 다가와서 이렇게 톰에게 키스를 하고 이제 둘이 좀 그때부터 데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양키 스타일이네요. 되게 행복한 데이트를 이제 그때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영화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케아 데이트 장면이 있거든요. 둘이 이케아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것저것 구경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케아가 살림살이하는 곳이지만 되게 훌륭한 데이트 장소이기도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갔다 약간 부부 된 듯한 느낌을 내볼 수도 있고 서로 취향 같은 것도 엿볼 수 있고 근데 둘이 여기서 막 거의 소꿉놀이 수준으로 막 놀고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이제 쇼룸에 있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썸머가 톰에게 나 고백할 게 있는데 나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이제 문제의 장면이기도 하죠. 복사실에서 막 먼저 키스하고 꼬셔놓고
뻔히 자기 좋아하는 거 알면서 저렇게 말하다니 이거 약간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밝혔네. 그래 썸머는 되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을 했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톰이 아니야 나 너 좋아하고 가볍게 만나는 거 싫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썸머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황당해하는 사람도 있던데 진짜 괜찮아? 이렇게 재차 확인을 하는데도 괜찮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이 좋은 관계가 깨질까봐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실 같은 실수를 그 회식 날에도 합니다. 그 회식 날에도 톰 친구가 뭐 오지랖 부렸다고 했잖아요. 막 취해가지고 얘가 너 좋아해 막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친구 택시 태워 보내고 나서 썸머가 나 좋아한다는 거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로 좋아하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해요. 사실은 되게 여자로 좋아하고 있는 건데도. 그러니까 톰이 계속 자기의 본심을 좀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 상대방이 뭘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때 거기에 반대되는 대답을 하는 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게 대재앙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튼 일단 당장은 좋은 상태고 별 문제 없어 보이죠.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이후로 톰이 사랑이라는 게 되게 자기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사랑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되게 항상 시무룩한 스타일이야. 그래서 썸머랑 관계가 이제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이는 이때 그 행복하고 자신감 뿜뿜한 톰의 출근길이 뮤지컬처럼 표현이 돼요. 길거리의 사람들이 일단 그 썸머니의 시그니처 색상인 다 푸른색 계열 옷을 입고 막 지나다니고 있고 사람들이 막 자기랑 악수하고 막 포옹하고 다 응원해 주다가 이제 급기야 다 같이 춤을 추면서 한편의 뮤지컬 장면을 연출하고 이제 끝이 나거든요. 톰은 원래 건축가를 꿈꿨는데 취직이 안 돼서 이 카드 회사에 취직을 한 거거든요. 썸머에게 자기의 그런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자꾸 그걸 좀 가볍게만 이야기하려는 톰에게 썸머가 안에 있는 더 깊은 생각 같은 걸 자꾸 물어보면서 좀 끌어내요. 그때 톰이 하는 말을 진짜 귀 기울여서 듣고 톰이 하는 생각을 진짜 궁금해하고 또 그런 썸머에게 이제 쑥스럽게 좀 포기했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톰의 모습이 좀 애틋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계가 깊어졌는데도 썸머가 자꾸 친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 썸머에게 당연히 톰은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하는 거죠. 초반에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 중반에는 싸웠다가 좀 화해했다가 이런 시간이 있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그냥 뭘 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놀았던 이케아에 가서 똑같은 장난을 쳐도 또 같이 비틀즈에 대해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던 레코드샵에 가도 뭘 해도 분위기가 좀처럼 좋아지질 않아요. 300일이 좀 넘어서 결국 썸머와 관계가 끝나고요. 톰은 거의 페인이 됩니다. 근데 그냥 페인이 아니고 되게 분노에 가득 찬 페인이 되어가지고 회사 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친구들이 해준 소개팅에 억지로 나갔다가 좀 무례하게 굴기도 하고요. 톰이 이렇게 되는 게 사랑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계속 관계의 선을 긋는 상대의 행동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면도 있지 않나. 하지만 300일의 썸머가 아니라 500일의 썸머잖아요. 그쵸.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뭔가 이야기가 있겠죠. 제가 스포를 잘 안 하는 타입이지만 오늘 끝까지 갑니다. 어째서? 혹시 스포를 원하시지 않는 분은 여기 듣지 않으셔야 되는데 왜냐면 결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썸머는 그 회사도 그만뒀어요. 회사를 나갔는데 둘 다 알고 있었던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 가는 기차 안에서 둘이 재회를 합니다. 나름 괜찮은 시간을 보내요. 뭐 분위기가 되게 좋고 썸머가 톰을 굉장히 편하게 대하고 기분도 괜찮아 보여서 톰은 이거 좀 다시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사실은 썸머가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또 큰 실수를 하는 게 주말에 우리 집에 파티하는데 오라고 초대를 해요. 그러면 정말 톰은 뭔가 한껏 기대에 풀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갔어. 근데 두둥 남자친구가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또 남자친구가 썸머한테 청혼을 하는 거야. 청혼을? 네. 그리고 썸머의 약지에 반지가 껴있는 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네. 이거를 썸머가 말하기 전에 톰이 먼저 눈치를 채가지고 거의 도망치듯이 파티장을 빠져나옵니다. 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진짜 최악이죠. 이 순간만큼은 정말 변명의 여지 없이 썸머가 너무 못되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아까 그 300일 넘어서의 페이는 약과였다. 그 사건 이후에 진짜 톰은 슈퍼 페인이 되고 근데 그렇게 한참을 지내고 나서야 진짜 바닥을 치고 나서야 톰은 다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닥을 다시 치고 올라왔어요? 그 카드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게 좀 계기 중에 하나가 된 것 같고 원래 꿈이었던 건축가의 꿈을 다시 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톰이 그래도 조금 괜찮아졌을 때 둘이 같이 가던 공원 벤치에서 톰이 우연히 썸머를 다시 만납니다. 이미 결혼한 썸머잖아요. 톰이 말해요. 이해가 안 간다고. 누군가의 여자친구도 되기 싫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누군가의 와이프가 되었지 않냐. 그러면서 네 말이 맞았어. 운명이니 진정한 사랑이니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 네 말을 들었어야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썸머가 말합니다. 썸머는 지금 남편을 만난 게 운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제서야 톰이 말했던 게 뭔지 알겠다고. 그냥 내가 너의 운명의 상대가 아니었던 거라고. 처음 회식 자리에서 둘이 이야기 나눌 때 톰이 그랬잖아요.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썸머에게 어느 날 알게 될 거라고. 근데 진짜 그 말 그대로 썸머는 그걸 만나고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고 다만 그 상대가 톰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모든 연애의 핵심인 것 같아요. 나의 운명의 상대의 운명의 상대가 꼭 나란 법은 없다. 톰이 페인처럼 지내고 막 분노에 차서 여기저기 힘빼 부릴 때보다 이때의 톰이 너무 짠해요 진짜.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도 이제 톰이 이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숙했겠죠. 많은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영화가 잘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엔딩? 네. 워낙 팬이 많은 영화여가지고 재개봉도 2번이나 했습니다. 2016년에 한 번 했고 올해 5월에 또 한 번 했어요. 올해 했어요. 네. 물론 상영관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진짜 명작이고 팬이 많다는 증거겠죠. 인기 요인을 많이 갖춘 영화인데 일단 그 주이디 샤넬과 조셉 고든 레빗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너무 연기를 잘했습니다. 근데 원래도 둘이 되게 절친으로 유명해요. 유튜브에 보면은 둘이 찍어서 올린 되게 인기 많은 동영상도 하나 있는데 그게 주이디 샤넬이 우쿨렐레 연주하고 조셉 고든 레빗이 기타 치면서 같이 노래하는 영상이거든요. 그것도 둘이 되게 사랑스러운데 주이디 샤넬은 원래도 그 쉬앤힘이라는 자기 밴드가 있을 정도로 음악 활동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그 밴드가 이제 500일의 썸머 OST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둘 다도 원래도 매력적인 배우들이고 거기에 그 찐친의 케미까지 더해져서 그런지 영화 속에서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케미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감독인 마크 웹이 원래는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이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 뮤직비디오에 나올 것 같은 연출들도 좀 있고 이렇게나 영화의 음악을 막 중요하게 쓰는 것도 좀 이해가 가죠. 유명한 밴드들 뮤직비디오 되게 많이 찍었습니다. 그린데이나 마이 케미컬 로맨스나 마룬5 이렇게 유명한 뮤직비디오 많이 있고 영화 필모그래피 중에는 500일의 썸머 외에 가장 유명한 작품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아닐까. 그래요? 네. 2대의 스파이더맨이죠. 하지만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평이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또 영화보다는 TV 시리즈를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는 좀 뜸합니다. 주연 배우들도 좋지만 조연들도 좀 눈여겨볼 만한데 현실적이고 연애에 대해서 톰보다 훨씬 빠삭한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 여동생이 아주 어린 클레이 모리츠가 나오고요. 진짜요? 네.
되게 어리고 귀여워요. 그리고 톰의 이 절친이 2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크리미널 마인드의 천재의 막내 스펜서 역의 매튜 그레이 구블러입니다. 되게 흔한 연애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 보면 진짜 썸머가 되게 나빠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둘 다 미숙했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재미없고 짜증났던 게 진짜 그 행동 뒤편에 있는 미묘한 감정이나 숨겨진 의미 같은 걸 못 읽어서였던 것 같은데 그런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되게 미숙하게 행동하는 거 또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본인의 진짜 감정을 숨기거나 호감이나 우정 같은 감정이랑 연애 감정 사이에서 막 갈피를 못 잡고 오락가락하거나 사랑이나 연애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이 다 거기 잘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하면서 좀 고통 좀 받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톰이든 아니면 썸머에게든 좀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또 감정이입을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재밌게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500일 중에 기분 좋은 연애 순간은 절반도 안 돼요. 사실은 그 이유가 완전히 고통이고 한 450일쯤 돼야 이제 톰이 정신 차리고 500일 딱 채우고야 이제 썸머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같은 내용이 또 썸머가 주인공이었다면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의 영화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음악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 영화에서 계속 80년대 영국 락 음악이 그냥 뭐 OST로 쓰이는 거 말고도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감독 본인의 취향이 고스란히 들어간 걸 텐데 어린 시절의 톰과 썸머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둘의 방에도 80년대 영국 락 밴드들 앨범이 보이고요. 톰이 계속 여러 번 유명한 앨범 커버가 프린트된 티셔츠 입고 나오거든요. 그 중에 특히 조이 디비전의 언노운 플레저스라는 앨범 커버가 진짜 유명한데 자, 이 이미지 아십니까? 네. 딱 보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글쎄요, 산맥인가요? 그쵸. 약간 산맥처럼 보이죠. 하얀 선들이 여러 개 있고 중간에 자꾸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와가지고 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 이 캠브리지 천문학 백과사전에 실린 펄서 신호 이미지입니다. 그래요? 펄서가 뭐냐면 그 엄청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중성자 별인데 규칙적으로 1.337초마다 펄스 전파를 방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펄서라고 하잖아요. 1967년에 대학원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있던 조슬린 벨 버너가 처음 발견했고 그녀가 발견해서 첫 번째로 기록했던 이 수기 신호가 이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캠브리지 천문학 백과사전에도 똑같은 이미지가 있고 또 뭐 1971년에 발매된 다른 과학 잡지에도 거의 유사한 이미지가 있고 해서 정확히 어디서 가져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지금은 티셔츠, 에코백 이런 데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거의 패션 아이템처럼 됐거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유명한 영국 밴드인 더 클래시의 런던 콜링 앨범이 프린트된 그런 옷을 입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중간에 썸머가 톰에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거의 시드와 낸시 같잖아 라고 하거든요. 시드와 낸시 네. 이 시드와 낸시가 그 유명한 영국 펑크 밴드 섹스 피스톨즈의 베이시스트였던 시드와 그의 여자친구 낸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양치님이 복면가왕 미국판 우리한테 보내주면서 어떤 밴드인지는 모르겠지만 락이라더라 그러면서 우리한테 링크 줬잖아요. 그 밴드가 섹스 피스톨즈입니다. 그 시드 비셔스가 마약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 낸시를 칼로 찔러서 살해한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정황상 시드가 한 게 맞긴 맞는데 정확한 증거가 없고 알리바이도 없고 뭔가 좀 애매해가지고 법정 공방을 지루하게 하다가 몇 개월 후에 그냥 보석금 내고 풀려나거든요. 풀려나자마자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바로 죽습니다. 좀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이게 뭔가 펑크라는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사건이기도 해가지고 너무 유명하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이 시드와 낸시 영화에서는 게리 올드만이 시드를 연기를 합니다. 근데 이 500일의 썸머가 개봉하고 나서 감독인 마크 웹이 인터넷에 짧은 영상을 올리는데 그게
그 주이 디샤넬과 조셉 고든 레빗이 시드와 낸시 영화 패러디 한 거거든요. 근데 주이 디샤넬이 낸시가 아니라 시드야. 조셉 고든 레빗이 낸시야. 이게 그 500일의 썸머 극 중에서 썸머가 우리 지금 시드와 낸시 같잖아 이 이야기를 할 때 톰이 그래요. 야 아무리 그래도 시드는 낸시를 칼로 찌른 놈인데 나 그 정도로 악질은 아니야. 그러니까 썸머가 뭔 소리야 내가 시드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둘이 만약에 그냥 성별에 맞게 나왔으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뀌어 나와가지고 엄청 웃겨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이런 좀 잘 자란 내용들을 알고 보시면 영화를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뭔가 그 의미에 대해서 되게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언제 어느 때나 좀 기분 좋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고 안 보신 분들은 빨리 보시고 이미 보신 분들은 꼭 한 번 더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지는 43화 3부에서는 선인장의 디즈니 플러스 추천작 몬스터 주식회사 이야기가 계속됩니다.